아마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레이저 폴더블 폰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통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빌리티 채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eSIM 개통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T플러스라는 알뜰폰 회사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레이저 폴더블 폰에 이렇게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eSIM 개통한 것 같고 그렇게 유난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변화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이폰을 시작으로 여러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생긴 것처럼,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 유심 하나 들어온 것 뿐이지만 이동통신 시장에,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어떻게 개통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좀 신경 써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IM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Embedded SIM의 약자입니다. 내장된 심이라는 소리죠. 우리가 흔히 유심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렇게 생긴 나노심이라고 불리우는 제품이에요. 이 유심에 이동통신과 관련한 정보를 저장해서 스마트폰에 끼우면 작동하는 방식인 거죠. 물론 엄청 작긴 한데, 나노심 그리고 트레이를 생각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작은 스마트폰 만드는 공간을 차지하는 아까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더 작은 스마트워치들과 같은 기기에는 이 나노심을 넣을 만한 공간은 더더욱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메인보드에 유심을 붙여버리고 이동통신사를 통해 다운받아 쓸 수 있게끔 하는 유심이 바로 이 eSI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간편하고 빠르고 판매점과 같은 곳을 들을 필요도 없고 유심칩 비용도 낭비되지 않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제품들 중에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아이폰만 eSIM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갤럭시 시리즈들은 해외에서는 eSIM을 지원하나, 국내 모델들은 eSIM을 전부 삭제하고 출시하여 공식적으로 가능한 모델은 아이폰 XS 시리즈, 아이폰 XR,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 아이폰 11, 아이폰 SE2, 이게 전부입니다. eSIM을 지원하는 해외 단말기라 하더라도 그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각 국가별 주파수 대역도 다 다르고, 해외 이동통신사의 약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개통이 안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홈페이지에는 넣지 않은 것이죠. 일단 한번 해보기라도 하자 하는 마음으로 가입 신청을 눌렀습니다. 필수 긴 목록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기서 광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기존의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하나로 번호를 더 쓴다 라는 전제를 하고 만들어 놓은 가입 신청서이기 때문에, 이걸로 신규 서비스를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옆 사람 핸드폰 번호라도 빌려서 번호를 넣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가입 신청을 눌렀더니 그날은 꽤 많은 분들이 몰렸는지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그날 저녁에 문자와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 QR코드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750원입니다. 이것이 eSIM 다운로드 비용입니다. eSIM이 활성화되려면 다운받는 단말기에 와이파이와 같은 인터넷 환경이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제대로 eSIM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다운로드를 눌렀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지 오류라고 하면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다시 구글링을 시작했습니다. 이 레이저 폴더블 폰은 버라이즌 전용 단말기입니다. 버라이즌 단말기는 내가 이미 비용을 다 지불한 단말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동통신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락을 걸어 놓는데, 이 락이 풀리려면 60일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60일의 산정 기준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기가 켜진 기준으로 60일인 건지, 버라이즌에 등록을 한 기준으로 60일인 건지 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 제품을 직구로 샀기 때문에 버라이즌의 전산에 등록이 되거나 한 적이 당연히 없습니다. 락이 안 풀려서 작동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왠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더니 역시 이분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입을 취소하거나 eSIM을 다시 돈 내고 다운로드해서 시도해 보라고 합니다. 본인들의 전산상에는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되어 있고, 안 되는 것은 저의 단말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eSIM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2,750원을 더 추가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단말기를 쓰고 있는 이 제 탓이라면 또 제 탓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2,750원을 들여 또 QR코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자 두 통에 저는 5,500원을 날려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5,500원이 밖에서 사치스럽게 먹는 커피 한 잔 값인데, 여기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또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몇 분이 흘러 문자가 왔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작동이 되는 겁니다. 심의 등록이 되었습니다.
오, 이게 되는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며 전화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렇게 눌러보니까 왜 인터넷이 안 되지? 데이터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APN 설정이 떠올라서 제품 APN 설정에 들어가서 APN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해외 안드로이드 단말기들은 APN 정보를 이렇게 직접 등록해줘야 작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PN 등록을 해줬더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레이저 폴더블을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직 eSIM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려면 갈 길이 멀긴 한 것 같아요. 우선 신규 가입자는 이 eSIM을 통해서 신규 가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유저분들이 추가로 가입하는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점,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eSIM 다운로드 비용 2,750원, 그나마도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돈을 내고 다운받아야 된다는 점, 기존 아이폰 유저들에게 eSIM을 통해 하나의 번호를 더 추가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이게 사실 그다지 편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문자가 오면 어떤 번호한테 온 문자인지는 표시가 안 됩니다. 전화는 어떤 회선으로 온 건지 알려주는데 문자는 안 알려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쓰고 있는 이 카카오톡도 두 개의 메신저로 나눠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폰에서의 eSIM 기능은 아직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듀얼심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고 안드로이드 폰에서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안드로이드용 eSIM 단말기가 또 많이 없으니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봐야겠죠. T플러스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한정적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eSIM을 도입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eSIM 지원 단말기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새로 나올 갤럭시 노트 폴드 시리즈에 우리나라도 eSIM 삭제하지 말고 꼭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